슈퍼노멀 아반떼. 오늘은 18년 8월에 출고된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1.6 가솔린 차량입니다. 흰색에 한 18,000, 현대캐피탈에서 48개월, 현재까지 35개월 납부했고 잔여 개월수가 13개월 남았네요. 매달 33만 9천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신차 금액이 한 1,700이 채 안 돼요. 1,630에서 52 정도, 이전비까지 합치면 한 1,780 정도. 지금 보니까 리스로는 보증금을 전혀 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잔존금으로는 뭐 810 몇만 원, 네, 한 820만 원에 가깝네요.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미해수 원금이 1,120만 원 정도 됩니다. 리스 차량을 정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반납, 인수해서 판매, 그리고 리스 승계. 자, 반납을 하게 되면 334만 원이고 인수를 하게 되면 1,187만 원이네요. 승계를 할 때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미에서 원금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보증금이 없으니까 1,120만 원을 중고차 시세로 놓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반떼만 한 3,600대 정도 되네요. 역시 국민 중중형이죠. 14에서 18년도 나왔던 차량 1,600대 되네요. 밸류 플러스만 놓고 봐도 470여 대 정도 됩니다. 이 차량들을 모두 볼 수는 없겠죠. 주행거리가 한 2만 킬로 내외 정도, 사고 없다면 평균적으로 1,400 정도가 중고차 시세로 보여집니다. 반납할 때는 334만 원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인수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중고차 시세에 의해서 놓고 보면 그냥 차량만 인도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승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더 뉴 아반떼 AD가 나왔고 그 뒤에도 CN7이 나와서 신차급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이전 모델 아반떼 AD 같은 경우는 중고차로도 뭐 한 1,400 정도면 살 수 있는 거니까 뭐 힘들게 리스 승계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잔여 개월수도 1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반납하거나 본인이 인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불편함 없이 그냥 중고차에서 편하게 할부하면 한두 시간 내에 차 인수할 수 있으니까 승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고객님처럼 아반떼나 아니면 K3 경차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모닝이나 레이, 스파크.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도록이면 리스를 안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너무 심하다 라는 점 한 가지 꼭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의 사례도 그런데 직장인 절대로 좀 리스 하지 마세요. 리스라는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 남은 금액도 2월을 시켜서 나중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스는 비용 처리를 하기에 꽤 괜찮은 하나의 상품이면은 분명하고, 렌트와는 다르게 일반 승용차처럼 렌트는 하호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빌린 차라는 것이 눈에 확 띄잖아요. 그렇지 않고 일반 남바와 똑같으니까 비용 처리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직장인은 비용 처리도 없고 특별하게 이득이 없다. 요 이야기를 제가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매달 33만 9천 원씩 48개월을 낸다. 매년 3만 킬로까지는 탈 수 있다. 잔존 가치는 820여만 원 정도. 요거를 제가 알기 쉽게 풀어드릴까요? 1년에 3만 킬로까지 탈 수 있다. 그거를 넘으면 페널티가 나올 것이다. 요런 이야기고요. 33만 9천 원 곱하기 48개월 거기에 잔존가치 820만 원 정도, 그러면 대략 2,400만 원이 넘는 돈을 나는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전비까지 합쳐서 1,78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부분 리스를 하시는데 총 내야 되는 비용이 얼마냐? 2,4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되나요? 마지막에 인수를 할 때 취득록세도 내야 되죠, 대략. 그럼 2,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 차를 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로 제가 이유를 따져봤더니 직장인입니다. 1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가 봤더니 33만 9천 원 중에서 대략 13만 8천 원, 14만 원 정도가 리스 이자로 들어갑니다. 요것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신차에서 공식 할부, 현대캐피탈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대략 6%짜리 할부로 했었을 때 총 내는 비용 볼까요? 2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금액을 더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 할부를 했었다면 훨씬 더 비용 처리 많이 하면서 금액을 덜 낼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이분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캐피탈에 공식적인 5.9% 이렇게 할부를 할 수도 있고, 만일 본인이 6개월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를 했었다면 그 이율보다도 훨씬 더 낮은 신한마이카나 하나은행의 신차할부나 이런 거 했었으면 3%대 4%대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1950이나 1900만 원 이렇게 낼 수 있는 금액으로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150만 원 이상을 굳이 더 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왜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여기서 제가 유추해 볼까요? 처음에 가서 할부를 하려면 보증금 10%나 20% 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할부를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내야 될 선수금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개인 사업자들도 보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작은 차들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분들의 대다수가 보증금이 없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 보통은 이렇게 할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어떠한 견적을 내놓게 되냐면 40몇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는 견적을 내놓게 된다는 거죠. 잔존가치가 있는 리스 견적을 딱 내놓으면 얼마짜리 견적이 나오느냐? 34만 원짜리 견적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영업사원이 할부 금액과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초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과 매달 내는 월 할부금이나 월 리스료를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리스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인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잘 모르고 하는 거죠, 직장인이. 지금보다도 매달 10만 원 이상씩은 세이브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자금이 없다고, 그리고 차를 빨리 타고 싶다고, 특히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그거를 기반으로 현금을 잘 돌려서 사업이 잘 되시면 좋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챙기시면 분명하게 더 이득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차나 이렇게 준중형차 이런 것들은 절대로 리스를 하지 말아라. 그럴 때에는 리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아반떼를 하실 때에는 나와서 출장 수리도 해주죠. 보험료도 넣어주죠. 거기다가 자동차세도 넣어주죠. 거기다 주행거리 제한도 없는 오히려 렌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내면 비용 처리 다 계산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은 사업자에서는 업무용으로 많이 쓰시는 차량들은 무조건 렌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먹기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나중에 정리를 할 때 할부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중도 해지 페널티가 2.5%예요. 근데 얘는 무조건 10%입니다. 남아있는 금액에.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7.5% 차이잖아요. 어떤 게 이득입니까? 이 차량은 누구 겁니까? 리스는 명의가 업체 거잖아요. 리스 업체. 할부 같은 경우는 명의가 내 거고, 그러니까 훨씬 더 정리가 쉬워진다는 이야기고요. 렌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할부하세요. 그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오늘은 아반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우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